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미디 편곡법 4주차입니다. 네, 벌써 온라인 강의를 한 지가 4주가 됐습니다. 한 달이 됐는데요. 네, 그동안 여러분들 참 되게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만드느라고 좀 많이 힘들긴 한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저희 같은 실습 수업에서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반영될지가 저는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제가 주차마다 조금씩 이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기능들을 제가 온라인 강의 조금씩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차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언제까지 이 국면이 계속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네, 저도 힘내고 여러분도 힘내고 어서 빨리 대면 수업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미디 편곡법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컴퓨터 앞에서 정말 지금까지 배웠었던 이 이론들을 잘 펼쳐 보일 그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뮤직 장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뮤직 장르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과연 이제 제일 먼저 미디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묻는 말이, 아니 이게 가능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미디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그게 해답이죠. 즉 영화를 하던 뭐 대중음악을 하던 모든 걸 하던 저희가 이 미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오늘 그 장르를 그냥 단순히 장르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르가 어떻게 미디로 표현되는지도 저희가 직접 파일을 열어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것이 어떻게 정말 구현될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구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좋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희는 여러분들도 학생이라고, 저는 대학원생분들은 뭐 당연히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뭐 대학생분들도 당연히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 프로듀서로 저는 분류를 하거든요. 예. 프로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뭐 저희가 좀 쉬운 말로는 저희가 PD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전반적인 여러분 총괄 책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 좀 분야로 나뉘어지긴 하죠. 근데 제일 위에 누가 있느냐? 그건 프로듀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듀서 밑에 작곡가가 있고요, 엔지니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요즘에는 이게 조금 더 세분화돼서 미국에서는 뮤직 슈퍼바이저라고 저를 부르고요. 그 밑에 이제 프로듀서, 뭐 뮤직 에디터, 컴포저, 작곡가, 그리고 뭐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프로듀서의 역량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작곡도 있고 믹싱도 있고 편곡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주관하는 사람이 저는 프로듀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프로듀서들이 작곡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프로듀서들이 또 편곡자들도 많고요. 자, 근데 믹싱은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믹싱은 잠깐만, 믹싱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믹싱도 잘하면 좋죠. 근데 적어도 사실은 믹싱 엔지니어는 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또 다른 전문 분야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공부하면서 믹싱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믹싱을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본인의 음악은 본인이 믹싱하는 게 좋겠죠. 왜? 돈이 드니까. 내가 안 하면 내가 돈을 페이를 해서 프로듀서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믹싱을 할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엔 뭐 내가 믹싱을 안 해도 될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때 내 곡에 대한 아니면 내가 프로듀싱하는 곡에 대한 믹싱의 이해도가 없으면 곡은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프로듀서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오케이 자 곡 끝났어 편곡자 이거 해주세요 이런 스타일로 해주세요 뭐 보싸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엔지니어가 이제 프로듀서한테 물어보겠죠. 이거 어떻게 믹싱하죠? 뭐 저 엔지니어님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나면요 절대 여러분 곡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프로듀서는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곡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편곡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믹싱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프로듀서가 원하는 음악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왜 이걸 세분화해 놓고 이거 세 개를 한 뭉퉁그리로 해놨냐. 프로듀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총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듀서는 잘해야 한다. 왜? 내 음악이니까, 내 앨범이니까, 내가 프로듀싱하는 앨범이니까. 어떤 가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프로듀싱을 해요. 그러면 곡만 쓴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편곡만 잘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믹싱만 잘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어야 하니까 당연한 거죠. 다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아이디에서 나오냐? 프로듀서에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인드는 뭐냐면 학생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일반인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부터는 여러분 프로듀서예요. 이번 학기 마쳤을 때 정말 내가 내 본인의 음악을 어떻게 프로듀싱하는 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드릴 거예요. 당연히 잘하시리라고 100% 확신합니다. 자, 장르 맵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요 그림도 이 PPT를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참 아기자기하게 참 잘 해놨죠.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총 6가지의 음악인데요. 하나는 브릿팝. 브릿팝이 뭡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국 음악, 영국 브리티시 팝이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영국을 논하지 않고는 팝 음악 자체를 논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있죠. 당연히 미국에도 팝이 있지만 영국과 다르죠. 자,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힙합. 당연히 미국에서 나왔죠. 재즈. 뭐 당연히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진원지가 됐죠. 라틴은 이제 포괄적으로는 지금 중남미에 지금 4번이라고 했는데 중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저 중남미 사이에 그쪽 중미에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EDM은 이거는 사실은 유럽과 미국이라고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설명하겠지만 미국에 Z가 있다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Z가 있다면 영국에는 알란 워커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두루두루 발전하고 있는 음악 장르이고요. 마지막으로 클래식이죠. 클래식은 뭐 사실은 세계적인 거죠. 근데 이제 어디서 발전했고 어디서 나왔느냐를 얘기할 때는 저희가 유럽을 얘기할 수 있죠. 자, 1, 2, 3, 4, 5, 6에 있는 이 모든 장르가 미디로 구현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자, 여러분 정답은 구현 가능하죠. 클래식도 가능하고요. EDM은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라틴 재즈 당연히 가능합니다. 힙합 당연히 가능하죠. 브리티시 팝 모든 팝 음악 자체가 다 가능합니다. 이거를 진짜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음악 장르를 설명한다고 제가 뭐하러 미디 편곡법 시간에 뭐하러 음악 장르를 공부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뮤직 히스토리에서 공부하면 되죠. 역사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자,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공부를 할 거예요. 대신 먼저 알아야겠죠. 어떤 건지. 자, 브릿팝, 브리티시 팝이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제가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브리티시 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거는 믹싱 방법을 얘기한 건데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제가 이 브리티시 팝의 대표 주자가 어떠한 그룹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그리고 그 믹싱 방법과 그리고 그런 사운드들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뒤에 페이지를 먼저 보시고 이 페이지를 다시 넘어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똑같은 화면인데 제가 이름만 바꿨어요. 네, 지금
브릿팝 해놓고 브리티시 팝하고 클래식 브릿팝 그리고 모던 브릿팝으로 나누는데요. 사실 여기 좀 경계가 좀 재밌어요. 근데 그 안에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죠? 비틀즈가 있죠. 비틀즈를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비틀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은 어떻게 저희가 나누죠? 비틀즈 이전의 음악과 비틀즈 이후의 음악으로 나누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 안 하실 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틀즈 이전의 음악과 비틀즈 이후의 음악으로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면 그냥 미국까지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가요? 그러니까 락의 판도를 다 바꿨고요. 송폼이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송폼이라는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송폼을 정확하게 이제 확립시킨 이제 사람들이 비틀즈의 그 송폼으로 이제 저희가 변형이 되죠. 왜냐면 비틀즈는 자 보세요. 베토벤이 왜 위대한 음악가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크 시대를 지나서 고전주의, 그러니까 하이든 모차르트 지난 그 고전주의 그리고 그 위에는 후기 낭만주의와 후기 고전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틀즈는 마찬가지예요. 음악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송폼도 변화가 있었고요, 악기의 변화도 있었고요, 가사의 변화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한 그 그룹이 비틀즈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 저는 영국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잘 정돈됐어요. 그리고 그 아트적인 부분이랑 그 상업적인 부분이 다 같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5개의 그림은 지극히 평범한 이제 그 뭐 주관적이지만 여러분들은 뭐 동의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틀즈를 중심으로 자, 클래식 브릿팝 비틀즈 이후에 퀸이 나왔죠. 뭐 너무 유명하죠, 퀸은. 네, 뭐 보헤미안 랩소디, 뭐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뭐 Don't Stop Me Now, 뭐 많이 닮았어요. 비틀즈랑 퀸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말은 장르의 변화를 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닮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차차차차 이 부분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아시스 뭐 너무 유명하죠. 그 갤러거 형제들 뭐 저는 Don't Look Back in Anger 특히 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퀸과 오아시스 음악은 뒷부분에 좀 따로 한번 다룰 거예요. 왜냐면 미디 편곡법에서 좀 자주 쓰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모던 브릿팝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이거는 스팅을 놓은 이유는 스팅은 사실은 굉장히 범시대적인 가수거든요. 뭐 저는 뭐 가장 제가 존경하는 가장 제가 닮고 싶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겠지만 스팅의 음악은 뭐 장르면 장르 제가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스팅의 음악은 화성학 10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면 뭐 철학적인 가사뿐만 아니라 리듬의 변화 뭐 세븐데이스 같은 경우는 뭐 어마무시한 리듬 변화가 있는 거죠. 마치 스트라빈스키의 그 봄의 제전을 듣는 듯한 그 계속 변하는 그 리듬도 아주 뭐 최고의 묘미죠. 네. 자, 스팅은 그 정도로 비틀즈만큼 퀸도 오아시스도 스팅도 비틀즈만큼 정말 영향력 있는 팝에는 좀 대명사라고 볼 수 있고요. 아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델 이제 새로 나왔지만 뭐 다른 부분보다 좀 덜 언급되긴 하겠지만 뭐 가수로서는 뭐 좀 대단하죠. 작곡가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본인이 곡을 안 쓰기 때문에. 하지만 스팅, 비틀즈, 퀸, 오아시스는 본인들 곡이고 본인들이 직접 프로듀싱한 곡이죠. 자, 그 부분에서 자, 요렇게 보시고 근데 제가 이 5개의 이 그룹 아니면 가수들을 한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믹싱을 하느냐. 네. 전반적으로 미국의 음악은 깔끔합니다, 여러분. 근데 영국의 음악은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요?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상당히 옅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감성도 되게 중요한데 그 이렇게 촉촉하면서 나오는 그 사운드의 그 촉촉하면서 나오는 그 사운드 그 믹싱 방법이 이 미국의 팝과 영국의 팝을 구분시켜주는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그 레디오헤드의 크립이라는 음악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두 음악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리버브나 이런 쓰임새 EQ가 굉장히 촉촉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비해서 스팅의 음악은 그렇지 않아요. 스팅의 음악은 좀 깔끔하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 두 음악이랑 스팅이랑 퀸의 음악은 좀 깔끔해요. 사운드 자체가 깔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나중에 비교해 드릴게요. 스틸리 단이라는 그런 아티스트와 영국에 있는 기본적인 그 영국 가수들의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웨타구나, 리버브가 잘 들어갔구나,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제가 여기 동그라미에다 웻이라고 왜 크게 써놨냐면 영국의 음악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 부분을 가져간 거죠. 이제 미국 음악을 들을 때는 또 굉장히 깔끔한 소리를 여러분 좀 듣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쉐이본 마트. 제가 아까 깔끔하다 그랬거든요. 제 말은 다른 영국에 있는 음악보다 깔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것도 들어보시면 상당히 미국 음악에 비해서는 좀 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He deals the cards as a meditation, and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he doesn't play for respect. He deals the cards to find the answer. 네, 여러분 음악 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음악은 좀 두 가지가 공존해요. 하나는 굉장히 깔끔함과 또 하나는 약간 울림. 근데 이제 컴프레서를 워낙에 잘 걸어가지고 그 각자의 소리가 하나하나 좀 여러분 다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소리들이 좀 정확하게 좀 묻어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되면 다시 한번 좀 돌려보시면서 그 소리들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혀 마스킹 되는 거 없이 소리가 굉장히 잘 균등하게 잘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EQ를 워낙에 잘 걸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부스트를 할지 어디를 깎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잘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가히 최고의 그 앨범에 들어있는 수록곡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스팅은 최고의 작곡가이기도 하고 최고의 가수이기도 하지만 또 최고의 프로듀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각 앨범마다 분명한 자기 철학과 분명한 자기의 어떤 그 색깔이 있어요. 앨범마다. 그러니까 늘 같은 것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각 앨범마다 좀 비교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브릿팝 아티스트들의 음악인데요. 여기서 아까 5개로 분류했던 것보다 조금 그 더 뒤에, 그러니까 레이디오헤드랑 오아시스, 기본적으로 오아시스 이후에 레이디오헤드가 나왔지만 이제
그 오아시스랑 레이디오 헤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지금 한창 각광받고 있는 브리티시 팝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브리티시 팝을 공부했으니 그러면 저희가 브리티시 팝을 시퀀싱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네. 다음 화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또 편곡을 하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브리티시 팝의 대명사죠. 네, 그 비틀즈의 Let It Be를 한번 이제 어떻게 편곡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것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일단은 여러분 요것을 좀 보시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조금 바꿀 수 있는지, 또 밸런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각자 트랙을 일단 다 기본적으로 찍으셔야겠죠. 네? 이 곡은 비틀즈의 Let It Be입니다. 참고로 Let It Be인데, 자, 참고로 일단은 각 트랙별로 저는 지금 총 9개의 트랙을 했어요. 드럼 기본적으로 리듬 섹션이 뭔지 아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기본적인 밴드 구성을 저희가 리듬 섹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일단 리듬 섹션, 거기다 플러스 브라스도 있고 락 오르간도 있고 기타도 있고, 기타는 리듬 섹션이죠. 예, 그리고 리드 악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보컬 곡에서 리드 악기를 구하는 게 가장 힘들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뮤트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악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멜로디가 나와야 되는데 멜로디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좀 피아노 소리가 너무 크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밸런스 한번 잡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밸런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베이스가 나옵니다. 베이스는 마스킹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좀 어느 정도 줄여보겠습니다. 각자 좀 소리를 좀 이렇게 하나씩 들어보실 필요도 있어요. 각자 소리를 들어보시고 소리를 높이셔야 될 부분은 높이시고 낮추셔야 될 부분은 낮추시고 높이셔야 될 부분은 높이시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베이스만 한번 들어보면 네, 소리가 굉장히 낮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일단 여기 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 좀 넓혀드릴게요. 자, 위로 올라오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소리들이 지금 110 정도 돼 있어요. 근데 소리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거를 전체적인 소리를 제일 높이겠어요. 그러면 좀 더 커지죠. 여기서 다른 프로그램에도 기능이 있지만 로직엔 이런 또 기능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보시고 다시 자, 다시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한번 지금 저는 이제 요거 오토메이션 조정하려고 하긴 했는데 오토메이션은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부분을 좀 드러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피아노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첫 부분을 한 요 정도로 가지고 가다가 이제 락 올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조금 줄이고 이 정도로 좀 줄이고, 지금 베이스는 크긴 한데 더 크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소리가 좀 많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음악을 들어본다면
브라스 조금 더 높여도 된다 싶으시면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기타 소리가 좀 커져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기타 소리를 좀 강하게 하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인데 기타 소리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게 뭐죠? 나머지 소리를 좀 내리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지금 한꺼번에 너무 내리기가 힘드니까 기타 소리 좀 올려는 볼게요.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많이 안 올라가네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다른 걸 다 내려야 되죠. 네, 한번 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소리가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한 악기들이 다 들어오니까 지저분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밸런스가 아직 다 안 잡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밸런스 잡으셔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본값이 굉장히, 그러니까 볼륨은 높아져 있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값이 너무 낮아요. 지금 이 악기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소리를 좀 낮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소리를. 그래서 믹싱에는 두 가지 방법, 밸런스를 잡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다운업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업앤다운이 있어요. 업앤다운은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소리를 가장 크게 지금처럼 제일 크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조금씩 좀 밸런스를 맞추면서 각 트랙별로 이렇게 소리를 맞추는 방법. 요거는 제가 지난 학기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요걸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다운업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수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요. 밸런스 맞추기 굉장히 쉬운데 나중에 그것은 이제 엔지니어 분들은 마스터링을 잘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인 볼륨 값을, 그 아웃풋 값을 올리기 때문에 다운업 방식을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작곡가들은 일단 업다운 방식을 많이 쓰죠. 그 밸런스도 맞추면서 소리도 확보하고.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몇 개의 트랙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인 트랙이 막 들어가니까 굉장히 지저분하죠, 소리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운업 방식으로 가야 돼요. 소리를 전체적으로 일단 다 낮춰 놓으시고요. 거기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요 뒷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이제 드럼도 사실은 좀 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고요. 사실은 이것도 좀 내릴게요. 이게 기타가 볼륨이 너무 크니까, 기타가 없으면 조금 난데 이제 기타는 한 요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쫙 내릴 거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좀 맞춰 나갈 거예요. 자, 피아노가 음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커요. 그래서 좀 줄일 거고. 자, 여기서부터는 좀 쓸데없이 크더라고요. 자, 여기도 락 올간도 좀 요 정도 좀 줄이고. 자, 일단 제가 보컬은 뺐어요. 아까보다 훨씬 깔끔해졌죠. 아까 막 되게 막 중구난방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저희가 이제 다 찍었다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로 찍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밸런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맞추는 편이에요. 할 때부터. 그래야 나중에 이런 수고가 좀 덜해지죠. 지금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시는 게
것이 여기서 이제 하나 차근차근히 가셔야 되는데 뭘 어떻게 가셔야 되냐? 템포도 조정을 하셔야 되죠. 여기에는 이제 템포 이제 기본적으로 그 로직이 좀 편한 게 이 플랫폼이 보기가 되게 편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줄이실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이렇게 하면 확 줄어드니까 스무스하게 줄인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갑자기 딱 이제 또 올려야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왜냐면 바바바바밤 쫙 올려야 되냐. 그럴 때는 원래 박부자보다도 더 올리는 거죠. 그러면 한번 여기서부터 들어보시면 뭐 이 정도야 여러분들이 뭐 감으로 느낌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박자를 바꿀 수도 있고. 지금 좀 빠르네요. 그쵸? 그냥 한번 극단적인 걸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너무 빠르니까 솔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기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들리기가 너무 세요. 그럴 때는 이걸 하나만 근데 너무 좀 약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가셔서 인스펙터를 여신 다음에 딜레이가 이 앰플리 기타 여기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거 프리보드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자 이런 이 소리들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죠. 이런 것도 게인도 좀 내리고 베이스도 조금 내리고 조금 더 내리고 그러면 게인을 제가 반대로 너무 올렸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씩 소리를 할 수 있겠죠. 저는 만약에 이거를 좀 이게 너무 이렇게 세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소리를 바꿀 것 같아요. 이거 아마 하드락 소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조금 바뀌나 소리가? 지금 여기 앰프가 많잖아요. 톤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소리가 어느 정도 잡히는 거예요. 네. 하나씩 좀 따라해 보셔도 되는데 혹시 요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파일 따로 드릴게요. 연습하시는데 어차피 과제에서 비슷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셔야 돼. 제가 근데 지금 이걸 안 한 게 하나 있죠. 이게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리드 소리가 그렇게 썩 와닿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막 그냥 신스 리드를 할까? 별로 안 좋습니다. 아날로그 모드. 이게 나쁘진 않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브리팝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힙합이랑 EDM은 좀 같이 얘기를 할게요. 제가 뭐 특별히 뭐 이유는 아니고요. 그 파일의 그 사용도랑 그 믹싱이 좀 비슷해서 제가 한꺼번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기반이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힙합 저는 힙합이 발전하면서 EDM도 같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런 믹싱 방법은 꽤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뭐 비트를 중요시한다든가 베이스의 우퍼를 중요시한다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믹싱이나 마스터링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적인 음악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힙합이 되게 저는 힙합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그 어떤 분들은 그냥 아이 뭐 그냥 뭐 라인만 맞춰 대충 노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굉장히 약속돼 있는 거예요. 뭐 저희가 뭐 사이퍼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그때 바로바로 하는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비트는 약속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획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음악이 이 두 장르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컬은 당연하죠. 이제 나중에 좀 들어보실 음악 몇 개가 있는데 뭐 랩도 그렇고 뭐 EDM도 그렇고 보컬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명확한 보컬의 그 가사를 들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EDM이나 힙합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보컬이나 그 래퍼들의 목소리를 하나의 악기로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서를 당연히 걸어줘야 되는 것도 맞고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 때 뭐 EQ를 넣을 때 뭐 이런 부분을 보컬 곡처럼 넣지 않고 마치 보컬도 랩도 하나의 악기의 트랙처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내추럴 인스트루먼트는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난 말이 이렇게 하면 좀 웃긴데 좋은 말 있네요. 클래식 힙합이나 내지는 클래식 그 EDM 뭐 팻보이 슬림 요 시대 쪽 사람들의 음악은 좀 굉장히 내추럴한 인스트루먼트를 좀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완전히 그 플러그인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힙합 아티스트들이 나오죠. NWA, 닥터 드레, 그리고 아이스큐브. 여기는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NWA가 닥터 드레, 그 안에 닥터 드레가 있었고 아이스큐브가 있었죠. 그리고 스눕독은 그 이후에 나온 아티스트고요. 투팍도 마찬가지고요. 에미넴은 이제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최고의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는 네. 시간상으로 역사상으로 시간이 되시면 요즘에 이제 주말에 많이 안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음악을 좀 거부감 없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음악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근데 힙합이나 EDM이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영화를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저는 넘버 원으로 뽑는 힙합 영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Straight Outta Compton이라고. 저는 뭐 이거 뭐 한 20번, 30번은 본 것 같아요. 너무 음악도 좋고 뭐 여기 나오는 배우들 뭐 뮤지션들 그리고 음악 감독 뭐 너무 완벽했고요. 영화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제 힙합 음악이 막 생길 때예요. 그래서 그 백인들한테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흑인들한테도 무시를 당했었어요. 뭐 이게 뭐야? 힙합 뭐야? 이런 부분이었고 그 옆에 있는 에이마일이라고 하는 이 에미넴의 하니까 이게 초콜릿 이름 같은데 에미넴의 그 일대기를 그러니까 일대기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거창한데 이 사람의 이 그 뜨지 않았을 때 전성기 전에 굉장히 힘들게 힙합을 하던 시기의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고요. 그 굉장히 그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생짜 굉장히 로해요. 그 생 랩이 나오는데 너무 감동적인 이 두 영화를 보시면 힙합을 보시는 관점이 좀 바뀌고 조금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실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음악만 들으라 그러면 조금 거부 반응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함께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EDM 뮤직을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EDM 뮤직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접목시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EDM은 기본적으로 힙합이랑 비슷하게 주관적인데 더 주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볼륨도 주관적이죠. 뭐 위치나 뭐 크기나 이런 것들. 근데 되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맨 위에 보시면 믹싱도 주관적이죠, 볼륨도 주관적이죠, 팬도 주관적인데 재밌는 거는 이 소리들이 다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쿠스틱 악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때요? 어쿠스틱 악기는 녹음을 할 때 이렇게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드럼은 저기에 있고, 뭐 베이스는 왼쪽 이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3시 방향에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일렉트릭 EDM이나 힙합은 계속 변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EDM이나 힙합은 이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계속 변하니까. 그러니까 막 생물처럼 막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소리가 왼쪽에서 났다, 오른쪽에서 났다, 소리가 멀리서 갔다가 뒤로 갔다, 딜레이가 막 울리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가고, 굉장히 다양하죠.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멀티 트랙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굳이 EDM이나 힙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멀티 트랙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이제 미디 편곡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30-40개 이상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운드들의 그 밸런스나 이런 모든 걸 표현하려면요. 그리고 EQ 오토메이션도 사용하게 되죠. EQ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EQ는 한 트랙에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변형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EDM에,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에 좀 많이 다 묻어 나온다는 거죠. 뭐 요즘 하고 있는 DJ 음악, 뭐 제가 특히 좋아하는 제드나 영국의 알란 워커나 이 사람들의 믹싱 방법이나 뭐 곡을 쓰는 방법은 굉장히 대단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웻합니다. 굉장히 웻해요. 예. 드라이한 부분은 별로 찾을 수가 없지만 그 웻한 것도 그 중구난방식으로 그저 울리는 게 아니라 그걸 깔끔하게 그 웻한 걸 잘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일렉트로닉 뮤직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 많아요. 뭐 케미컬 브러더스도 들어가야 되고, 팻보이 슬림도 들어가야 되고, 뭐 제드도 들어가야 되고, 알란 워커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특히 아펙스 트윈, or 아니면 아펙스 트윈이라고 불리는데, 이분의 음악은 그냥 비틀즈라고, EDM의 비틀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 전의 음악과 이 사람 후의 음악으로 나뉘니까. 예, 그러니까 EDM이 고차원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아펙스 트윈이고요. 지금까지도 뭐 활동하고 계신데다가 이분은 또 클래식 전공했었어요. 그 음악 클래식 전공을 하셔가지고 클래식과 EDM의 컬래버레이션이 굉장히 엄청나게 유명한 앨범들이 있죠. 24 Mix for Cash라고 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인데, 그거들은 뭐 거의 뭐 뒤집어질 정도로 완벽한 음악들입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EDM 트랙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전에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게임 음악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의뢰를 받은 게 일렉트로닉 음악으로 EDM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는데, 요 음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약간 자기 자랑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듣는 음악은 외부 악기 하나도 없습니다. 오롯이 어디냐, 저기 로직에 나와 있는 음악만 제가 사용을 했어요. 로직에 있는 내장 악기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함부로 큐베이스, 로직 이런 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장 악기들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요거를 만들 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게임 회사 대표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저는 한번 여기로도 가능하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 소리들, 알케미라고 굉장히 좋은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너무 잘 나왔다고 반응해 주셔서 이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죠. 이게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게 시스템 오버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워낙에 좀 용량이 커서.
오토메이션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마쳤는데요. 아까 제가 중간중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사용한 거는 기본적인 내장악기도 사용했고요. EQ는 다 만져줬어요. 모든 트랙에 거의 다 만져줬고요. 어떤 EQ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EQ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어떤 EQ는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보시다시피 소리마다 좀 다 다르니까 그죠? EQ도 다 달라지고요. 뭐 당연히 뭐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오토메이션 때문에 볼륨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달라지고요. 여기 이제 팬도 보시면 이제 이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다 이런 게 다 편곡의 하나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사운드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힙합이나 EDM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고요. 요거는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셨지만 이 정도 퀄리티만 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게임 음악은, 그러니까 특히 게임 음악의 EDM 쪽은 뭐 100%라고는 제가 솔직히 말씀 못 드리고, 요즘엔 좀 이렇게 제가 자꾸만 이제 에이블톤 라이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좀 그쪽으로 많이 EDM 쪽으로 돌아서고 있지만, 충분히 이 정도로도 충분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게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외장악기를 사야 돼, 그런 것은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외장악기를 사야지만 음악을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은 없으시고요. 있는데 만족하시면서도 이거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거 먼저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EDM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보셨죠? 네, 하나씩 좀 차근차근 쫓아오면 됩니다.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내장악기 중에 알케미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는 이 알케미를 지금 들으신 것 중에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어요. 예, 뭐 여기도 알케미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알케미예요. 저는 그러니까 알케미가를 왜 사용했겠습니까?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뭐 거의 알케미를 사용했죠. 자, 알케미를 한번 열어볼게요. 알케미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가상악기 중에 여러분 FM8이나 또 매시브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플러그인 그 가상악기가 있어요.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좋은 소리를 갖고 있는데, 이제 매시브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쓰이는 플러그인 중에 하나인데, 그 매시브의 단점이 용량이 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사용하기가 조금 소리를 바꾸거나 이런 게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카테고리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이제 그게 단점인데,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서 FM8이라는 프로그램을 그 플러그인을 새롭게 만들어 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운드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여기 보시면 매시브라는 악기가 있죠. FM8은 그냥 사용을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매시브가 훨씬 좋으니까. 자, 근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테고리 정리나 이런 게 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에서 로직에서 만든 게 알케미예요. 알케미가
매시브가 가지고 있는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카테고리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카테고리 정리가 이렇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장르, 뭐 카테고리, 뭐 소리들을 하나씩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여기서 한 게 레트로 피아노인가? 이런 소리를 냈죠.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소리 다 바꾸실 수 있어요. 러쉬, 뭐 소프트 할로우,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다 조금씩 바뀌어요. 원래 지금 이 소리였잖아요. 이 소리가 났다면 이렇게 바꾸면 질감이 많이 달라지죠. 마찬가지죠. 그쵸? 달라지죠. 자, 이것만 아니라 요 옆에 있는 것들도 같이, 저는 원래 이런 거 오면 막 장난 많이 치거든요. 막 시간이 남을 때 막 이런 거, 특히 방학 같은 때는 저는 뭐 거의 가상악기나 이런 플러그인들 가지고 노는 게 제 유일한 낙인데,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옮겼어요. 그럼 소리가 또 바뀌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원래 저희 갖고 있는 소리는 이거죠. 자, 그 밖에도 뭐 디케이, 뭐 릴리즈, 어택, 서스테인 다 그때 공부하셨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거 다 하시고, 여기도 보면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조작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매시브는 이제 모양을 굳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매시브를 굳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굳이 매시브를 제가 보여드리자면, 로딩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매시브는 좋은 소리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소리들이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자, 여기 지금 매시브라는 악기가 나오는데 너무 이 눈으로 봐도 어때요? 벌써 머리 아프시죠? 전 오랜만에 봤는데도 굉장히 머리 아프네요. 네, 이거 조작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여러분 그 알케미 기억하시죠? 알케미 기억했죠? 눈에 한 번에 싹 보여요. 그런데 지금 매시브는 되게 좀, 그쵸, 한 번에 싹 보이는, 완벽하죠 여러분? 이런 소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가장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매시브로 바뀌었죠? 다시 이제 돌아갈 원래 소리도, 자, 그렇죠? 저는 훨씬 좋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아날로그 버블 같은 경우도 여기도 알케미를, 제가 여기도 알케미를 썼네요. 자, 뭐 영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바뀌죠. 소리가 바뀌죠. 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고, 또 하나는 저는 드러머, 여기 드러머, 여러분. 드러머 소리를 또 이용했죠. 여기 드러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드러머의 소리를 충분히 이용을 해서, 그 중에서도 드러머 중에서도 락인 것, 그리고 여기 하프 프라이스 요 위에 거, 요 정도, 그리고 어떻게 드럼이 나는지, 지금 저는 킥이랑 스네어랑 하이햇만 딱 썼네요. 그쵸? 근데 거의 저는 보시면 알다시피 거의 알케미예요. 알케미, 거의 알케미를 저는 쓰고 있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좋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리고 플러스 뭘 썼냐? 애플 룹을 썼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오디오 파일들은 전부 다 애플 룹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요 게임 음악 요게 또 이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요 게임 음악에서 기존에 썼던 것들은 거의 이 안에 있는 내장 악기와 플러스 여기에 있는
보이시는 지금 이펙터들을 거의 대부분 사용했죠. 여기에 보이시듯이 지금 이렇게 제가 좀 사용하게 됐습니다. 요걸 좀 한번 좀 설명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